네, 이번에는 사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 환경 영향 평가를 뭉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근데 윤건영 의원 어제 저희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청와대 국정 상황을 지냈던 분인데 윤건영 의원은 어제 저희와 인터뷰에서 이거 오염수 문제 물타기용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를 하기로 했는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주인공 가운데 한 분이 바로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입니다. 국회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한데요. 신원식 의원 연결해서 어떤 입장이고 어떤 주장인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뭉갰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이제 그 주장을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네.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이행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저는 전무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환경 영향 평가 법에 따르면요, 네. 일단 평가 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평가 항목 조사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고 네. 환경 영향 평가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평가 협의회 구성조차를 하지도 않았고 네. 노력도 안 했습니다. 예컨대 평가협의회 구성하려면 평가위원 추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추천을 위한 요청 공문을 단 한 차례도 발송을 안 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공문을 발송을 했고 네. 이번에 완료를 했는데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또 뭐 우리가 증거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전자파나 저주파 소음 측정 사실과 결과를 국민들께 알리는 조치가 전무했습니다. 전자파는 문정부 기간 동안 27회 측정했는데요. 네. 초기에 두 번, 그러니까 2017년 처음에 두 번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측정치가 인체 유해 기준이 100분질 내지 1000분질로 측정됐거든요. 그 다음부터 안 했습니다. 저주파 소음 즉시 한 20회 정도 했는데요. 네. 이 소음도 지금 다 기준치 이하로 측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 안보라든지 국민의 생명 보호라든지 성주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측정값을 공개하고 빨리 평가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을 설득한 노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를 안 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왜 이렇게 안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세 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민주당 발로 전자파 계담이 거짓으로 드러날 것이 두려웠다. 두 번째는 2017년 10월 말에 중국에게 약속한 3불 1한 그중에서 1한은 현재 기배치된 그 사드 기지 정상 운영을 안 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사실상. 네.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폭핵 미사일에 대한 강력한 방어 수단을 갖는 게 저는 북한과 대화를 하는데 북한을 불편하게 한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제게 주니까 하나하나 그럼 좀 확인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 네. 이제 그 일반 환경 평가가 제대로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됐다는 지적이시잖아요. 네. 근데 어제 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환경 영향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서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주체가 주한미군인데 2년이나 끌었다. 그래 지연됐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봅시다. 미군 사업 계획 때문에 늦었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1년 이내에 1년 정도 안 걸려서 완료했잖아요. 시작 착수한 지. 예. 그렇게 따지면 2019년 3월인데 윤석열 정부 같은 의지를 가졌다면 아무리 늦어도 2020년 3월 내지는 2020년 전반기는 완료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접수하고 난 뒤에도 네. 평가협의도 구성을 안 하고 아무런 행정 절차를 안 했어요. 그 성주 주민들이 결사 반대의 것도 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럼 윤석열 정부는 성주 주민을 어떻게 설득을 했나요? 그러면 모든 국책 사업이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국방부나 환경부 등의 어떤 장관이 한 번도 주민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네네. 주민을 설득하려는 어떤 노력도 안 했어요. 그리고 공개도 갑을 무해하다는 그 사실 객관적인 과학적인 사실을 들고 책임 있는 당국자가 가서 주민 여러분 이건 이렇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설득을 했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된 것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안 됐다면 우리는 두 가지 추론밖에 안 됩니다. 하나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의지가 없었거나 아니면 의지가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 1년에 하는 것을 5년 동안 못했다면 지극히 무능한 정부죠. 그래서 윤건영 의원은 정말 전형적인 책임 전가고 잘못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논점 제대로 공개 안 했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관련해서 어제 윤건영 의원은 이게 그러니까 국회 문답 과정에서 그러니까 나왔고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거 보도 자료 있다. 그리고 국방일보를 통해서도 직접 보도까지 했던 거다. 이런 반박을 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게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그건 나중에 사후로 잘못되면 그거고요. 요것을 우리가 대구지방 환경청에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대 대구지방 환경청 즉 공공기관만 돼서 일반인들은 접근이 안 됐습니다. 그건 잘못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청정값을 설사 어디 공개했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그걸 다 쳐다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기 반대하는 시위대라든지 주민한테 가서 값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야죠. 야, 나는 예를 들어서 어디 올려놨다. 또는 국민들은 못 보는데 정부기관끼리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공개 업무 다 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공개도 제대로 안 했고 그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려는 노력이 전무했다. 이것을 지적하는 건데 묘하게 또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전혀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마지막 문제일 텐데 그래서 사드가 제대로 운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봐야 되는데 정상 운용되지 않았느냐. 이게 윤건영 의원의 주장이었거든요. 그건 역시 윤건영 의원이 네. 군사적 상식을 전혀 모르면서 했다는 무죄의 소치고요. 왜요? 알면서 했다는 선동입니다. 왜냐하면 예. 무기체계 정상 운용이라는 게 이 사드의 주장비 즉 레이더만 가동됐다고 정상 운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장비 가동뿐만 아니라 주장비 가동을 위한 군수라든지 보급이라든지 수송 같은 게 정상 유지돼야 되고요. 시설이 정상 가동돼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 병력들이 의식주 생활의 최소한의 기본은 정상적으로 운용이 돼야 돼요. 근데 실제로 보면 사드 부대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실제로 보면 주장비 내에다마저 상용 전기를 연결을 못했어요. 네. 발전기를 가동했습니다. 그 연료는 또 헬기로 수송했어요. 사실상 반쪽 가동된 거예요. 그다음에 민간 시대 때문에 출입 통제가 돼서 연료, 식량, 피복 등 물자하고 심지어 쓰레기하고 공사 폐기물도 반입 반출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불법 시대에 경찰이 49명 구상됐습니다. 또 많이 알려지다시피 한미장병 임시숙소에 있었잖아요. 알겠습니다. 클럽하우스에는 비가 새고 냉난방이 안 되고 수도가 연결이 안 됐습니다.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옮기고 야전 침대 옮기고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미 국방부 장관이 2020년에 에스퍼 장관이 SCM에서 항의했어요. 21년도에는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미 2+2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2020년부터 계속 SCM 공동 합의문에 미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좀 보장해달라는 문구를 넣었어요. 이게 정상 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더만 돌아갔다고 정상 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시 윤건영의 교훈건영 의원의 교훈영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연결한 김에 다른 문제 하나 좀 간략해요. 좀 네. 시간이 다 돼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반국가 세력이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들으셨죠, 네. 의원님도? 네.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반국가 세력이 혹시 문재인 정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현명한 국민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어요? 5년 내내 북한이나 중국의 눈치 보는 것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모든 가치가 돼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 헌법적 의무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사드도 그 중에 하나고요. 해수부 공무원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 예. 그래서 그러면 예. 문재인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의 수괴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하나 하면 나중에 결국 법적으로 가려지게 되겠죠. 근데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그 문재인 대통령부터 임명장 받은 분 아닙니까? 그거야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그거하고 이거 그러면 한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특정 어떤 사안에 대한 어떤 견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반국가 세력으로 존재의 성격을 규정해서 지금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동안 5년 동안 임명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에 반한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전혀 없다고 당신은 그때부터 임명을 받았으니까 그런 말 하는 것이
적합해라고 하는 질문은 이제 상당히 좀 잘못된 왜곡된 질문이라고 아무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엔 문재인 대통령이 반헌법적 행위를 한 건 맞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예. 제가 NGO로서 활동을 할 때 우리 단체에서 그런 취지에서 고발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신 적이 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네. 신원식 의원이었습니다.